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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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오셨구나. 남북 경협을 해왔고, 그리고 9년 전서부터 정부의 폭력에 의해서 전 재산이 모두 북에 있고 전 삶을 담보로 지금 이 돌바닥 위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90일째인데 저희가 이 돌바닥 위에서 이 지금 비닐 천막도 없이 비를 맞아가면서 농성을 들어갔고, 어느덧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 속에서 저희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정말 나라가, 노인들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꿈이 짓밟히고 있고, 청년들은 뼈가 녹아서 어깨가 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배반당했고 엄청난 상처 속에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모든 국민들은 좌절합니다. 저희 남북경협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혈혈단신으로 남과 북으로 오가면서 정말 만나기도 힘든 북녘 동포를 제3국에 비싼 호텔 잡아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났습니다. 3번, 4번 만났고 10번, 20번 만났고 30번, 40번 만나서 하나의 작은 종이에 합의를 했고요. 그 합의를 계약으로 바꾸고 서로 경제협력을 이뤄내는 20여 년간의 기나긴 고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1988년서부터 반출입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98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드라마틱하게 소떼를 방북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의 시험장이 열릴 때라고 다 같이 박수치고 합의를 해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개성공단이 2월 10일 날, 금년도 2월 10일 날 중단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께서 온 국민 앞에 90% 이상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즉시 총리실에 테이프실 둬가지고 관계부처 차관들이 다 모여서 일사천리로 5,200억 지원이 갔습니다. 1,900억의 금융지원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출 유예금이라고 하는 1,738억 원의 유예가 됐고, 그 다음에 만기가 연장되는 583억이라고 하는 만기 연장 유예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당 28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6개월 동안 그 모든 지원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101개 기업이 다른 나라든 시화공단이든 옮겨갈 수 있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이면서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었던 남북 경협 기업인들은, 그리고 금강산 기업인들은 9년 동안의 이 절절함 속에서 단돈 10원 한 푼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형평성과 공평하지 못한 처사에 삶이 무너지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남북 경협기업인들도 그러한 공평치 못한 정부의 처신에 분노하고 있고, 그 어떠한 무력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학하는 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기업인들이 서류 가방을 놓고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뭐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못 돼서 제가 와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네, 하여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북 경협은 사실 개별 기업인들 입장에서 영리 활동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남북의 이제 평화, 통일의 분위기를 좀 만들고, 결국은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사실 국가 사업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부를 믿고 거기에 상당 부분 투자했었죠. 근데 뭐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뭐라고는 뭐 이유를 대서 오이사소치라고 하는 걸 취해서 전면적인 금지를 했고, 지금 그 후에 개성공단 문제는 남아 있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현행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렸죠. 그건 불법행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일종의 보상 또는 뭐 배상 조치를 좀 한 것 같고, 또 뭐 거기는 이제 보험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 이전에 북한에 투자했던 분들은 전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남북 경협 중단했다는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뭐 피해는 회복될 길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언제 정상화돼서 지금 북한에 남겨놓은 그런 뭐 자산이나 아니면 관계나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참 암담하실 것 같아요. 저야 뭐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저는 정부 국가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영업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남북 간의 신뢰 회복, 교류 확대, 그다음 그걸 통한 긴장 완화, 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여, 이런 공익적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점에 대한 정부의 뭐 배려도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또 정부의 정치적, 좀 매우 정치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정치적인 이런 그 강압적 조치를 뭐 피해 당사자들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치워버린 그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야 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태라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고, 다만 분명한 거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를 믿고 뭔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저희 확고한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남북관계가 좀 정상화되고 대화 교류 협력도 좀 재개돼서 금강산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뭐 불법적으로 폐쇄된 개성공단 이런 거 빨리 복구하고, 또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도 피창안에 필요한 명분을 어느 정도 형식적 명분이라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나 또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나 또한 뭐 우리 직접 피해를 입은 우리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이라면 그렇고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대에서 아주 긴 시간 싸우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남북 경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게 결국 내년에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서 남북 관계 또는 뭐 경협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좀 조기에 정상화되는 그런 뭐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견뎌주시고 뭐 어떻게든 좋은 정부, 합리적인 정부, 또 상식적인 정부,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 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남북관계가 좀 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저도 말하고 또 여러분들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글을 하나 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희 이제 정부에서 계속 매스컴에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게 뭐 쪽박촌 사람들 뭐 이런 가난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늘 가난은 대물림이라고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쪽박촌 사람들의 극한된 일이 아니고 저희 기업인들이 과거에는 화려한 가장과 지금 제가 쓴 글을 그 많은 글을 축약해서 썼기 때문에 줄이고 줄여서 이만큼이거든요. 오픈 스피치로 하라 그래서. 근데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 버리면 이제 쪽방촌 사람들로 저희 자식들한테 가난을 대물림 해줘야 되는 그런 정말 능력 없는 부모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 해주고 내 자식 풍요롭게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 자식들을 위해서 뭐 저희 세대에서 어떻게 하든 개인적으로는 몸 건강하면 어디 가서 정말 뭐 막노동이라도 해서 저희 한 몸은 지킬 수 있겠지만 식솔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발표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1분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 기업인들이 다 이제 피해를 상당히 봤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보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대북 문화예술 쪽으로 하면서 한 15억 정도를 제가 투입을 해놨습니다.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그렇게 일부 필름 뭐 살아있는 영혼들하고 동물의 번식은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혼들은 또 가지고 와서 더 깨졌고 동물의 번식에서 한 1억 5천 건졌나? 15억 중에서. 그리고 수산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온산과 흥남에 축양장 2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경남도 홍원군 앞바다에 양식장을 만들었고 이게 정부가 유예를 막을 것 같으면 유예 기간을 주고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러면 북한하고 충분히 협상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축양장하고 2군데 지역의 축양장하고 또 선불금은 저는 또 선불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역까지 하다 보니까 자 돈이 거의 한 30억 정도와 별도로 지금 이 수산물 때문에 북한은 사회 간접 시설이 인프라가 약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북한에는. 예. 그래서 축양장서부터 해가지고 설비서부터 해가지고 다 승인 받고 다 해줬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정리해버리죠. 그냥 막아버리고 대책 없이. 그리고 막는 날 2010년 5월 24일 날 5.24 조치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또 새로운 길을 이 피해자들한테 이제 기업들한테 열어주겠다. 새로운 무역을 하든 사업을 하게끔 발표만 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사태를 보니까 정부 같아서 우리가 껍데기만 정부였는데 이걸 믿고 있었다는 게 이제 잘못이지 이 나라에서. 솔직히 해서 진짜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 말도 못 꺼냅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 이제.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이제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계기관에 통일부등 그리고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왜 개성공단 지원해주면서 어쨌든 그 우리 같은 기업들은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개성공단 기업은 그 공장을 설립해도 개성대는 뭐 대출도 받고 그 여러 가지 보험적 장치가 다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피해가 덜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대북 사업 했던 그 자금 가지면은 개성공단에 공장 몇 개씩 만들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저희는 그 내륙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사실 제가 17년째인데 올해가 자 이거 도대체 정부에서 아니 막아놨으면은 달라고 그럽니다. 그 선물금을 주고놨어. 선물금은 또 제가 130만 불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저 축양장 설비 갖다 이렇게 해놨 저기 그 뭐야 축양장 지어놨지. 또 그 저기는 아직 이론 한 장 못 받고 저 뭐야 그 저 양식장은 한국에 없는 뭐 이거 어떻게 욕할 수도 없고 정부에다가 이제는 기회가 좀 됐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됐으니까 그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금강산 다녀오셨습니까? 아 유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고 저희 형제들도 간다고 돈 모으다가 중단됐습니다. 좋을 때 가려고 나 윤호로 가려고 그러다가 딱 예예.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가 8년 6개월째입니다. 정부에서는 곧 열 듯 하면서 뭐 작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2월 10일 개성공단 문 닫으면서 저희들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희망을 갖고 내년은 이산가족 면회 할 때마다 기대를 갖게 했고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세 차례 저희한테 지원이라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대출금이 182억인데 저희 없던 빚이 182억 늘었는데 통일부에서는 니거 해줄 만큼 다 해줬다 보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 엊그저께도 저희가 뭐 정부 당국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빚 줘놓고 무슨 소리냐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 다 해줬단 말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최소한 개성공단 수준으로 교육보험금을 적용해서 라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이 비닐까지 맨바닥에서 비닐까지로 발전한 겁니다. 지금 90일째. 하여튼 시장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떻든 앞으로 좋은 큰 역할을 맡으실 거라고 기대하고 저희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9년 전서부터 혈혈단신으로 수많은 남북관계를 돌파하면서 많은 장벽들을 허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9년 동안 거리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길을 내주고 전력을 공급해주고 물을 용수를 대주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유틸리티 깔아주고 제도적 정비 다 해주고 임금 협상까지 다 해서 들어간 개성공단 기업들은 같은 남북경협기업인데 중단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저는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경협기업인들로서 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의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최소한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고 훨씬 더 많은 출혈을 했고 훨씬 더 많은 기간을 들여서 전 재산을 퍼본 기업인들이 9년 동안 7년 동안 단돈 10원 한 푼의 보상 없이 이러고 있는데 어찌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도 잘 모르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와보지도 않고 참으로 다음 대선도 참 저희로서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나마
이 시장께서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제 생각엔 기업인들의 절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정말 가슴을 열고 완벽하게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은 오늘 됐으면 좋겠고, 밤새도록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농성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 없는 점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늦어서 저는 뭐 그 전에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좀 웃기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안 온 면도 있어요. 그럼 알지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그 오이사 조치로 저는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너무 늦게 왔던 점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한다니까 저도 참 일찍 와볼 걸 하는 후회도 들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높고 저는 우리나라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각 영역에. 그런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거 정말로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통일을 해서 전쟁의 위협을 영원히 없애고 또 우리 민족이 분단된 이 고통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강대국으로 통일된 강국으로 좀 가야 된다는 점에는 뭐 저는 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소위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적 관계로 가는데 첫째는 대화, 둘째는 교류, 세 번째는 평화인데 이 교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경제 교류라는 거거든요. 이 경제 교류는 남북 관계를 그렇게 이명박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 정도 저렇게 좀 무식하니까 이런 극단적 결단을 그것도 예고도 하지 않고 저지르지만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행정가 또 정치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사실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걸 믿었겠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무식한 짓을 할 거를 요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의심했으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런 서글픔이 우리 사이에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고 내년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와 같이 이렇게 이 정도 엉터리가 아닌 사람이면 저는 남북관계는 화해 국면으로 전환해야 되고 또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 화해 국면으로 전환될 때 우리 이 경력 기업들의 신속한 복귀 재개 복귀가 매우 중요한 아마 준거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해 그 억울함 국가를 믿고 한 일을 국가로부터 배신당한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은 저는 국가가 나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제1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저로서도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라도 남북 경협 교류 재개는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은 고통은 여러분들 잘못 하나도 없는 건데 그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에 협조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상당 정도는 전보받을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도 방법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되게 섭섭하신 모양인데 좀 용서하시고 또 함께 노력해야죠. 함께 노력해서 이 억울함들도 해소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그래야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신뢰 속에 발전할 수가 있는 거지. 언제 또 철수할지 모르면 열어놔도 누가 가겠어요. 이게 정말로 나라를 망친 아주 대표적인 그 악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악행의 케이스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그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간에 입은 피해가
상식적인 선에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가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연말 방문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